네, 악랄해진 세력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째 해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2년도 증시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가 외국인과 기관이 4분기 때부터 이제 순매수로 돌아섰다는 거죠. 증시를 예측할 때는 단기적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단기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돈들이 꽤 단단합니다. 그래서 잘 안 나가요. 그래서 증시 분석할 때는 이 외국인과 기관의 동향을 살펴보는 게 중요한데, 반대로 지난 3분기까지 어떻게 됐죠? 개인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매수를 담았어요. 그리고 딱 4분기 되면서 손바뀜이 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지난 4분기 때 제가 정말로 진짜로 이렇게까지 증시가 이상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사건들이 많이 발생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개인 투자자가 시장에 대한 불신이 엄청나게 쌓이는 시점이 바로 4분기였습니다. 시장을 신용할 수가 없을 정도의 악재가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했다는 거죠. 대외적인 악재가 아니고 우량 주식에 그동안 제가 보지 못했던 연속적인 각 종목마다의 악재가 발생했다는 거죠. 전 이거 솔직히 처음 봤어요. 이런 상황을요. 한번 종목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 4분기 안에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오는 이 타이밍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먼저 이야기할 주식은 카카오페이입니다. 야, 여러분, 이게 코스피 200 회사입니다. 그리고요, 이게 상식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거 한번 여러분도 들어보세요. 아니, 이 코스피 200이라는 상장 자체가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제가 코스닥 150도 엄청난 건데 코스피 200은 우리나라 대표 업종입니다. 대표 회사예요. 우리나라 얼굴이에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상장을 해놓고 임원들이 주식을 던지는 일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뭐 대표가 나와서 사과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그거 자체가 상식에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상장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회사가 앞으로 증시의 상장을 크게 함으로써 앞으로 성장에 있어서 추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상장하자마자 던진다? 코스피 200에 있는 회사가? 이거는 사실은 말이 진짜 되지 않는 거죠. 기업의 이미지가 일단 무너지게 되는 거고, 기껏 상장해놓고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주주들에게 굉장히 실망감을 주는 거거든요. 코스피 200에 상장하고 우리나라 증시에 상장한다는 건 이건 회사의 브랜드 가치를 굉장히 끌어올리는 겁니다. 코스닥이 상장돼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회사에 엄청난 신뢰감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올라가야 될 주식이 오히려 임원진들이 주식을 던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건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명이 던진 것도 아니고 다 같이 던졌잖아요. 마치 약속한 듯이. 그래서 이런 행동이 저는 진짜 본 적도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오는 게 좀 의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죽는 거죠. 이걸 몰랐을까요? 임원진이 주식을 던지면 모멘텀이 꺾인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럼 기껏 상장시켜놓고 가격이 올라가면 좋은 건데 왜 이런 짓을 해서 주가를 내려가게 만들까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특이한 점은 주가를 상승시킨 다음에 이런 행동이 나왔어요. 주가가 보합권이나 이럴 때가 아니라 주가가 오를 때, 급등을 할 때 이런 모습이 나왔다는 거죠. 급등은 누가 만든다? 세력이 만듭니다. 여러분, 코스피 200짜리를 누가 이렇게 올릴 수 있을까요? 20% 이상, 10% 이상, 10% 이런 식으로 어떻게 올릴 수 있을까요? 이거 불가능해요. 이건 개인 투자자가 뭐 카카오페이가 엄청난 회사라는 뭐 엄청난 개발하는 거를 보고 사는 것도 아닌데 그냥 상장했다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이렇게 오르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코스피 200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다음은 넥슨GT입니다. 넥슨GT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뭐 특별히 뉴스가 있던 건 아닌데 분봉을 보시면요. 이 주식이 이때 이제 합병 뉴스가 나오고 나서 주가를 갑작스럽게 폭락을 시킵니다. 이 폭락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12%를 갑작스럽게 한 단 5분이나 6분 만에 이렇게 하락을 시켜요. 그리고 종가 마감을 했단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보통 합병 이슈면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을 하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할까요? 이게 이슈가 좋은 게 아닌가? 이때 라이브 방송 때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굉장히 수상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주가가 폭등을 하게 됩니다. 오전 만에 20%가 바로 찍혀서 올려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주가가 순식간에 호재가 있는 게 분명하거든요. 합병 이슈는 호재입니다.
근데 이 호재가 있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박살났다가 그 다음 올려버리는 이러한 패턴도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패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호재가 있으면 바로 올라가는 건데 호재가 생기고 나서 박살이 난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음날 올라가는 사람들이 어쨌든 속은 거죠. 사람들이 입장에서는 이거 들고 있던 사람이 하락을 하니까 이슈가 있긴 한데 이 이슈가 원래는 좋은 건데 안 좋은 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주식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하락이 나온다는 것이 저는 많이 못 봤어요. 정말 많이 못 봤습니다. 거기다가 시가총액이 얼마? 7천억. 지금 7천억 회사예요. 7천억 회사가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거죠. 자, 다음 주식은 또 뭡니까? NC소프트입니다. 야, 이건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슈퍼개미가 이거를 이때 사서 상한가를 만들었다고 뉴스에 굉장히 크게 나왔었죠. 그리고 나서 다음날 손절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다른 관점 하나 말씀드려 볼게요. 거래가 기본적으로 상한가를 치면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섞이게 됩니다. 돈들이 굉장히 많이 섞이고 굉장히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상한가니까요. 그 전에도 거래가 유발되는 이런 하락들이 만들어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큰 폭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죠? 더 많은 거래가 유발이 돼요. 왜냐하면 하락을 하면 여기서부터 단타 매물들이 들어오게 되고 단타가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겠죠. 그러면서 돈들이 또 회전이 되게 됩니다. 단타 매물을 누군가 받아줬다는 거예요. 슈퍼개미가 던질 때 누군가 받아줬다라는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손절로 됐다라고 해서 이제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게임주가 NFT나 여러 가지 종목들이 어떤 미래 가치성을 지금 내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러한 큰 수급이 들어왔다는 거를 저는 우연으로 보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다른 종목도 볼까요? 네, 정말 말이 많았던 한전기술 차트입니다. 한전기술 어떤 사건이 있었죠? 이제 원전이요, 여러분 친환경으로 되냐 마냐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친환경을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고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도 뭐 친환경만 좋다고 하면은 뭐 세금을 더 내겠다 이런 정도로 지금 환경에 대한 그 필요성을 많이 구축하는 단계인데 그 상황에서 이제 원전주가 관심을 받는 거죠. 네, 원전이 이제 친환경이냐 아니냐 이제 여기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기사가 나왔냐? 기사가 나왔는데 이제 원전 주요 핵심팀을 해체한다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이 기사를 제가 이때 당시에 영상을 올려드렸지만 뉴스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제 해외 수주를 받기 위해서 주요 임원진이나 뭐 주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분산 배치하겠다라는 이제 전략을 바꾼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영함에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세계적으로 수주가 발생할 것을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이제 주요 팀을 이제 분산 배치하겠다라는 것인데 뉴스 보도에서는 해체된다라고 보도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뭐 정정하기도 하고 뭐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논란이 많으니까요. 어쨌든 이 뒤로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떤 상황이죠? 주가가 오른 다음에 악재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한참 오를 것 같은데 그때 악재가 나온단 말입니다. 평상시에 나온 것도 아니고 오르는 상황 속에서 악재가 나와요. 그건 무슨 말일까요? 오를 때는 어떻게 되죠? 개미 투자자가 많이 사죠. 개인들이 많이 사니까 그 많이 사는 시점에서 털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을 좀 해보게 된다는 거죠. 재료는 살아있고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이 한전기술이나 우리나라 원전기술이 먹힐 가능성이 높은 시점에서 봤을 때 이러한 뉴스는 매우 좋지 않다는 거죠. 자, 다음 종목을 또 보죠. 최근에 있었던 일동제약 하락입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도 굉장히 힘이 좋게 상승했다가 이때 하락했을 때 악재가 특별히 제가 봤을 땐 없었어요. 이제 뭐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뭐 그런 악재나 이슈가 있긴 했었지만 이 하락의 힘이 당시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빨랐거든요. 굉장히 힘이 셌고 마치 이런 하락은 그런 하락이었어요. 임상실험 철회나 뭐 아니면 대주주한테 무슨 일이 생기거나 회사 자체에 정말 치명적인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오는 하락이었습니다. 근데 또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오를 수가 있는 거죠. 이때 어떤 게 이제 발생을 했냐면 엄청난 공포감입니다. 회사에 무슨 일이 생긴 거 아니야? 그렇게 차트가 무너졌거든요. 차트가 보통으로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한번 볼까요? 네, 우리 라이브 방송할 때 같이 목격을 했었죠.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뭐였죠? 침착하라고 말씀드렸죠. 침착해라. 왜 침착하냐? 내용을 봐라, 내용을. 기사를 봐라. 어떤 내용인지 계속 살펴봐야 됩니다. 이게 악재면은 진짜 던져야 돼요. 나도 모르게. 어쩔 수 없이 던져야 되는데 기사 내용을 봤을 때 계속 악재가 안 나오더라고요.
우리 다 그때 라이브로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실시간으로. 악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죠? 반등이 조금 나온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깬 이상, 이 투매가 나온 이상 어쩔 수 없이 주가는 다시 못 올라가요. 그리고 세력들이 다시 올릴 거면 이런 걸 만들지도 않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하는 그런 그림을 좀 만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한다는 거죠. 이러한 흐름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정말 많이 안 나오는 그림 중에 하나예요. 이런 상황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으로 보면 맞아요. 한 종목만 더 보고 이야기할게요. 자, 동진 세미캠. 최근에 있었던 일이죠. 지난 4분기는 아니지만 이 상황도 매우 특별하죠. 이렇게 우량하고 멀쩡한 회사에 누가 횡령한 주식으로 샀을 거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것도 뭐 한두 푼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주식을 횡령한 돈으로 샀다. 이건 정말 뜬금포죠. 이런 걸 뜬금포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니 어떻게 횡령한 돈으로 주식을 살 생각을 하지? 투자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그 돈 갖고 살면 되잖아요. 맞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1,000억 있어요. 그럼 그걸로 투자할 겁니까? 그냥 살 겁니까? 그냥 사는 게 낫죠. 뭐하러 골머리 아프게 투자를 해서 손실 보고 다시 빼고 골치 아프게 그런 행동을 합니까? 그래서 이 상황도 매우 뜬금없다는 거죠. 매우 뜬금없다. 자, 정리할게요. 굉장히 이례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한 움직임, 정말 뜻밖의, 그것도 어떤 주식들이? 우량 주식들이. 제가 조그만한 주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실 신경 안 쓰죠. 왜냐면 강세주나 주도주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우량 주식들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게 저는 보면서도 참 놀라죠. 왜냐면 우량 주식들이 또 급등하고 20% 이상 가고 어제 같은 경우 KCC가 또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요, 사실은. 우량 회사들 시가총액이 뭐 조가 넘어가는 회사들은 급등이 잘 안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보는 관점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승 전에 이런 관점이죠. 상승 전에 세력들이 좀 격하게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장의 신뢰감을 안 주는 거죠. 시장에서 나가게끔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개인 투자자가 지금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단타하고 있어요. 세력들은 어떤 종목을 올립니까? 급등주를 올리죠. 근데 지금 급등주에 정말 많은 개미들이 투자하고 있고 존버하고 있고 버티고 있단 말이에요. 존버 정신이 지금 엄청나요. 사람들이. 이게 약간 문화가 돼버렸어요. 존버하면 이긴다 이런 식으로. 이 존버 정신을 깨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동안에 잊지 않았던 상식을 벗어나는, 저 역시도 당황할 정도로 뭐 유중을 막 갑자기 때린다던가, 저기 두산중공업도 그랬죠. 상식에 벗어나는 위치와 상황에서 이러한 패턴들을 보인다는 거죠. 전 카카오페이가 사실 제일 당황스럽고요. 한전기술도 사실은 제일 당황스러워요. 동진세미캔도 역대급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불과 한두 달 만에 다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시장의 신뢰가 안 가게 돼버린다는 거죠. 상식을 초월한 일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들의 매출 기대감이나 또는 차트 위치는 다 어때요?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차트 위치는 다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아이러니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뭐 전 영상에 이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가봐야 아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세력을 계속적으로 주시했을 때 어떠한 기회가 나오면 그 기회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 다 벌어졌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신고가를 간다. 이건 빼박이죠. 증시가 말이죠. 증시가 신고가를 간다. 이 상황이 다 벌어지고 악재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증시가 올라간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좀 확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저는 시장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요. 아직은 신고가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섣불리 이것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고 매듭질 수는 없지만 저는 아무튼 지금 매우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시장을 관찰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도 한번 이런 관점으로 시장을 계속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